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등비급수의 활용. 활용 그러니까 응용 파트라는 얘기죠.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극한 단원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차근차근 따져나가 보세요. 등비수열을 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비수열은 도형과 연관이 많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영어로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지요? 자, 얘는 지금 도형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져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별표 2개 쳤지만 사실 그 이상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한 도형과 연관된 것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머리 푸는 그런 간단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0.13 도트 순환수수네요. 자, 이 순환수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이거 99분의 13이네. 그렇죠? 맞아요. 자, 얘는 등비급수를 활용하려면 일단 자, 갖다 풀어헤쳐야 돼요. 얘를 풀어헤치면 0.13, 13, 13, 점점점 이렇게 나가요. 그죠? 다시 구조적으로 가려다 보면 0.13에다가 플러스 0.0013 더하기 0.000013 웬 0이 이렇게 많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등비급수야? 그죠? 자, 그래서 분수 형태로 한번 좀 바꿔보세요. 얘를 분수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13이 공통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걔는 빼고 빼면은 얘는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 플러스 얘는 13 빠지고 나면 13 빠지고 나면 만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얘는 같은 방식으로 100의 세제곱 3등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나가요. 이쯤 되니까 이래서 등비급수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는 초항이 100분의 1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비 보세요. 공비 계속 100분의 1이 곱해져 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공비가 또 역시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등비급수인데 등비급수에 공비가 100분의 1이다. 이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구나. 그러면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납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언제?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겠네. 얘는 일단 13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1에다가 초항이 1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주겠네요. 그죠? 100분의 99, 100분의 1이니까 99분의 1입니다. 따라서 99분의 13 이렇게 되겠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조로 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쫙 풀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등비급수가 숨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등비급수가 활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순환마디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공식을 한번 직접 음미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 한번 봤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응용 문제를 한번 좀 볼 거예요. 도형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길어요. 도형까지도 나와 있으면 사실 우리 대부분 이거 힘들다, 지친다, 아예 안 푸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하게 살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 OQ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줬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입니다.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때 삼각형 OPQ에 점 O와 각전의 중점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OP에 중점을 잡고 OQ에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에서 그러면 A1이면 여기고 P면 여기고 B1이면 여기네요. 요 삼각형에서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맞죠? 그죠? 그 삼각형에서 또 각변의 중점에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어주자. 또 중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없이 반복한다. 정사각형이 이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거기서 만들어진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도형과 연관되어져 있는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풀어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도형이니까 닮은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해결해도 괜찮고, 아니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할 때 방식을 이용해서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귀납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닮은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도형이 닮은 꼴 맞지요? 그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여기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입니다. 게다가 중점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닮음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어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닮은 비가 얼마가 되느냐, 즉 이 변들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로 했던 대로 사각형 OA1, B1, C1과 사각형 A1, A2, B2, C2가 닮은 꼴이에요. 이게 닮은 꼴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바로 닮은 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찾아냅니다. OA1의 길이가 얼마인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길이는 최초 얘기했던 대로 이 길이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의 값이니까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다시 요 길이에서 2분의 1입니다. 이 길이의 절반을 또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A1, A2의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바로 2분의 1 대 4분의 1이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양변에 2를 곱해서 1 대 2분의 1 이렇게 찾아냈어요. 자, 이게 지금 닮은 비입니다.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닮은 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들을 몽땅 다 끌어내서 넓이를 합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넓이의 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닮은 비로부터 넓이의 비를 찾아내는 방법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닮은 비를 제곱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대 2분의 1을 제곱을 하면 그게 바로 1대 4분의 1이 되어져서 이게 바로 넓이의 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한다 그러면 S1과 S2의 넓이의 비가 바로 닮은 비의 제곱 1대 4분의 1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만족해 나가는 거니까 최초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면 그거의 4분의 1, 그거의 4분의 1, 그거의 4분의 1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때 S1의 넓이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S2는 이거의 4분의 1, 16분의 1. S3는 이거의 4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점점점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넓이의 합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초항이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것으로부터 이게 지금 초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닮은 비라고 얘기했던 얘가 바로 공비, 그게 4분의 1이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어떤 등비 수열이 있는데 초항을 4분의 1로 하고 공비를 4분의 1로 한대요. 그런 등비 수열로부터 만들어진 급수의 합을 한번 좀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자, 넓이의 총합은 어떻게 될까? 넓이의 총합은 공비 4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초항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산수죠.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결과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도형하고 연관이 지어져 있어가지고서 야, 조금 이거 까다로웠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속된 두 항 사이에 두 도형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닮은 비가 이렇게 나오더라. 닮은 비가 이렇게 나오더라. 넓이의 비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차례 봐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봐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글쎄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하나 줄게요. 또 문제가 있고 그림이 나왔다. 야, 이것도 어렵겠다. 그죠? 문제도 길고 그림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해?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C1이 있어요.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린다. 요게 지금 만들어진 거네요. 우리 간단하게 T1이라 그럴까요? 정삼각형이니까. 그 다음 또 이 정삼각형의 내접원을 C2라고 하자. 요 내접원, 요거 C2예요. 그 안에 또 정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T2라고 그럴게요. 별 의미 없는 건데 구분만 지으려고 그래요. 다시 또 그 안에 내접하는 C3를 그리고 또 T3가 만들어질 테고 C4 만들어질 테고 계속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원과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우리의 초점은 원입니다. 원. 이 원들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좀 계산해봐라. 최초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라고 그랬어요. 이게 4, 반지름이 4, 그러면 얼마일까, 그러면 얼마일까, 그러면 얼마일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를 도형과 연관되어 있는 등비급수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닮은 비에 해당되는 것은 했고, 자, 여기서는 우리 등비수열의 개념을 활용할게요. 등비수열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속된 두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초점은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반지름을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원 2개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CN1이라고 그럴게요. 얘는 반지름이 RN이에요. RN. 자, 요 안에 정삼각형을 하나를 그려주고 이렇게. 다시 그 안에 원을 또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Rn 플러스 1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단서를 달아줘야 되겠죠. 자, Rn은 n번째 원 Cn의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Rn과 R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자,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내부의 이 지점은 무게중심입니다. 자, 이 지점은 무게중심이에요. 이게 무게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꼭지점에서 맞대변에다가 이렇게 높이를 잡아주게 되면 이 길이들 내부에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과 같다. 그쵸? 2대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바로 여기서 관계가 만들어져요. n 플러스 1번째 원의 반지름 Rn 플러스 1은 n번째 원의 반지름의 절반과 같다. 이 길이의 절반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사실상 끝난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끌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C1의 둘레 길이, C2의 둘레 길이, C3의 둘레 길이를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R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R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되어지겠죠. Rn의 넓이에요. 자, 그러면 C1의 둘레 길이 L1이라고 합시다. 자, L1은 반지름이 4입니다. 2파이 R 해서 2파이 곱하기 4 했더니 8이 나왔어요. 8. 그 다음 둘레 길이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LN은 n번째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곱하기 얘예요. R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자, R1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4라고 그랬죠? 여기 4 들어가는 거예요. 4. 그랬더니 8파이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둘레 길이에 관련된 일반항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초항을 요거라고 하고 있고 둘레 길이가 요거랍니다. 그러면 얘기 끝난 거죠. 그죠? 둘레 길이의 총합은 자 L이라고 할게요. 얘는 초항을 8로 하고 공비가 2분의 1인 초항이 8이 아니라 8파이죠. 이렇게 되죠. 공비가 2분의 1인 그러니까 1-2분의 1분의 초항 8파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6파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원 둘레의 길이들의 무한합은 16파이다. 됐나요? 조금 복잡하죠? 2단계가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한 겁니다. 등비수열 관계를 모색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합을 계산해 나가는 이런 관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문제 하나만 더 풀게요.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길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비닐로 수거된다. 그 중에서 80%가 비닐로 재생산된다. 자, 이 80%가 재생산된대요. 비닐을 생산을 하면 75%가 폐비닐로 수거가 되고 그 중에 80%가 비닐로 다시 재생산된다. 최초의 비닐 1톤을 가지고서 이러한 수거와 재생산을 끝없이 반복했을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초점은 재생산되는 비닐입니다. 재생산되는 비닐.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것도 등비수열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상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른바 귀납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재생산되는 비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최초 AN을 이렇게 합시다. AN을 N번째 재생산되는 비닐의 양이라고 합시다. 비닐의 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1은 어떻게 돼요? A1은 첫 번째 재생산되는 비닐의 양이에요. 첫 번째 재생산되는 비닐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일단 생산된 비닐, 최초 1톤입니다.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비닐로 수거가 된대요. 그러면 최초 1톤에 75%,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분수 형태로 바꿀게요. 0.75니까 최초 양의 4분의 3이 폐비닐로 수거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수거가 되는 양입니다. 수거되는 양, 수거량. 다시 그 중에 80%가 재생산된대요. 그러니까 5분의 4가 재생산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재생산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나니까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네요. 무슨 의미죠? 처음 생산된 것을 한 번에 걸쳐 다시 재생산했을 때 만들어지는 비닐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재생산되는 양은 뭐냐면 첫 번째 재생산된 거에 4분의 3이 수거돼서 다시 그 중에 5분의 4가 재생산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워져 버리네요. 그러면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한 번 할 때 어려웠지 두 번째 하니까 쉽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재생산되는 양은 얼마냐면 두 번째 재생산된 거 이거에 4분의 3이 수거가 되는 거고 그 중에 5분의 4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똑같네. 지워버리고 나니까 5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 느낌 왔다. 그쵸? 여기를 보니까 재생산되는 양은 5분의 3, 5분의 3의 제곱, 5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구나. 아, 등비수열이구나. 그쵸?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비닐의 총량을 구하는 거예요. 재생산된 비닐의 총량.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거에 합을 구하라.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세제곱 점점점 한번 계산해봐라. 이쯤 되니까 이제 수월해졌죠. 초항 5분의 3, 공비 5분의 3.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1 마이너스 5분의 3 분의 초항 5분의 3. 됐습니까? 5분의 2분의 5분의 3이네.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단위가 뭐죠? 단위는 톤입니다. 단위는 톤. 그러니까 최초에 1톤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재생산되어지는 경우를 총망라해보면 전체 2분의 3톤이 재생산되어지는 비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도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도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귀납적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도 등비급수 맞네. 그런 느낌이 들지요.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풀어봐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몇 차례 꼼꼼하게 선생님이 지금 경우의 수 몇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줬죠. 경우의 수에 따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문제들을 하나 정도는 그냥 외워두고 있는 게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